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명태균 씨의 어제 채널A 인터뷰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죠. 검사에게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이 될 텐데 감당이 되겠냐고 묻겠다는 발언. 근데 명 씨는 이 보도 이후에 농담 삼아 한 얘기라며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어디선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도 했는데요. 이 논란이 커지면서 입장을 급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신을 겨눈 검찰 수사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했던 명태균 씨가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앞서 명 씨는 채널A 기자와의 동행 인터뷰에서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나? 라고 검사에게 물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미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그런데 명 씨는 어젯밤 한 달이면 하야, 탄핵 발언이 보도된 직후 기사 삭제를 요구해왔습니다. 탄핵, 하야를 언급한 건 농담 삼아 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신이 검찰 수사에서 구속이 안 되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풀어진 것으로 보지 않겠느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야, 탄핵 발언이 정치권 등에 큰 논란을 일으키자 급히 진화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명 씨는 해당 발언이 채널A에 보도된 뒤 자신이 연락을 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검찰 연락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당 발언의 위험성 등에 대한 지적이나 경고를 받은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측과의 금전거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민주당에선 어제 채널A 보도 이후에 뛰는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명 씨가 비선 실세였던 것 아니냐며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장관을 압박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야당은 채널A가 보도한 명태균 씨 인터뷰 내용을 앞세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웠습니다. 검찰이 나를 수사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탄핵을 당할 것인다. 이 경우에도 장관님이 나서지 않겠다고 한다면 장관님은 언제 나서시는 겁니까?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명태균은 누굽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자, 보도 한번 들어보세요. 김 여사가 인수위에 빨리 오시라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에 빨리 오라 그랬다고 밝히고 있어요. 허위사실이면 김건희 여사가 고발해야죠. 그러지도 못하고 꼼짝을 못해요. 민주당은 이 정도면 비선 실세 아니냐고 압박했습니다. 뛰는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입니까? 요즘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에게 대체 무슨 약점이 잡혔기에 저리 큰 소리를 칩니까? 명태균 씨까지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비선 정권입니까? 민주당은 명 씨 관련 여러 의혹을 빨리 수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장관이 검사를 하면 이 사건 수사하겠습니까? 듣겠습니까?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대통령실도 이 명태균 씨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이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이준석 의원과 함께 명 씨를 만난 건 맞지만 이후 관계를 끊었다고요. 이 명 씨와 가까운 건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고도 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친분 관계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인 지난 2021년 7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명 씨를 처음 만난 건 맞지만 그 이후 친분은 없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선쯤 이 의원과 서초동 자택에서 명 씨를 처음 만났다며 조심하라는 주의의 조언에 명 씨와 소통을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 씨와의 관계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 씨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의원과 가까운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채널A에 명 씨 요청으로 몇 차례 만난 건 맞지만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 씨의 연락이 왔다면서도 김영선 전 의원의 단수 공천 요청을 거절하는 통화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동안 명 씨 의혹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던 대통령실이 사태 진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의 만남에 이준석 의원을 언급하며 해명하자 이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이 명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콕 집어 말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은 이준석 당시 대표와 서초동 자택을 찾아온 명 씨를 처음 만났다는 입장을 내놓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말 조심하자며 곧바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과 명 씨의 친분을 더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차단에 나선 겁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국민의힘 입당 전인 2021년 7월 23일 다음 날 오전 8시에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권유하는 명 씨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명 씨가 본인이 아닌 대통령의 메신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공개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명 씨를 통해 만남을 제안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호칭은 이제 그때 대통령이 되기 전이지만 윤 전 총장은 명 박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관계고 어느 정도 대접을 해주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명 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후 소통을 끊어요. 이것도 확인해볼까요?라며 추가 폭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한은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왔습니다. 어제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명태균 씨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어요. 네, 한마디로 허풍이었다는 건데요. 지난주 경남에 내려간 저희 취재기자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한 달이면 탄핵, 하야가 온다며 검찰에게 감당되겠냐고 물어보겠다고요. 그런데 보도 하루 만에 자신이 한 말이 농담처럼 한 말이라며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 기사를 삭제해달라고도 요구하면서요. 근데 정치권은 오늘 저 발언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저희 어제 보도 이후에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에 폭탄이 터진 것이라며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뛰는 천공이의 나는 명태균이냐, 의혹이 사실이면 대통령 당선 무효라고요. 어제 저희 보도 이후에 연락이 더 많이 온 건 사실 여권 인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명 씨가 뭘 갖고 있는 거냐, 김대남 사건은 허풍처럼 보이는데 명태균 사건은 실체가 있는 것 같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여권은 이 의혹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 명 씨가 뭘 터뜨릴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 씨가 지금 주워 담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명 씨 얘기를 들어보면 구속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는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야, 탄핵을 언급한 어제 채널A 보도가 이제 나가자 자신의 말이 검찰을 자극해서 본인이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또 채널A 보도 이후에 자신이 전화를 받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이냐고 물었더니 검찰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하거나 위험해 보인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서 걸려온 전화인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건 이 대목인데요. 그래서 명 씨가 말한 하야 탄핵, 이 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네, 그 부분을 속 시원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창원에서 이틀간 명 씨를 동행 취재했는데도 대통령이 하야나 탄핵에 이를 만한 사안이 뭔지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자신이 대통령 부부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이게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까요? 검찰이 압수수색 때 가져가지 못한 휴대전화 중에는 지난 대선 때 썼던 전화기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텔레그램 등이 압수 안 된 휴대전화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대통령실 오늘 입장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명태균은 대선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준석 당대표와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대선 경선 이후 소통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준석 의원이 반박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명 씨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대통령실이 자신과 더 가깝다는 걸로 몰고 가려 한다는데 적극 반박한 건데요. 공개한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은 시점을 보면요. 윤 대통령과 이준석 의원 치맥 회동하기 이틀 전이고 윤 대통령 자택인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나기 전인 시점이거든요. 이미 명 씨와 윤 대통령이 친분이 있었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의원은 당대표 경선 이후에 소통을 끊었다는 것에 강한 의문을 표하더라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서 추가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야, 이게 또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겁니까? 네, 대통령실이나 여권 친윤 쪽에서는 명 씨는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 씨가 대통령 탄핵, 하야까지 운운하자 야당은 비선 실세라며 제2의 최순실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쪽 사람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 끝난 사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준석 의원, 명 씨와 알고 지낸 사이는 맞다. 김영선 의원에게 소개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손인혜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기 전 행적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음식점에 들어가서 술 갖고 오라고 반말을 하다가 쫓겨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식당 측은 문 씨가 술에 많이 취해 보였다라고도 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새벽 문다혜 씨가 고깃집 건물에서 나옵니다. 전날 저녁 7시쯤 문 씨가 들어간 건물입니다. 일행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발걸음을 옮기는 문 씨. 골목에서 방향을 틀어서 한 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2분 만에 문 씨 일행이 음식점 밖으로 나옵니다. 음식점에서 다혜 씨에게 나가달라고 한 겁니다. 내부라고 이렇게 길쭉한 거 들고 와갖고 딱 생겨치면 술 갖고 오라고 반말을 딱 하더라고. 여자분은 많이 싫어. 그래갖고 막 탭을 그거 던지면서 술 갖고 오라고. 이 음식점 직원은 내가 반말 들은 사람이 아니고 나가달라고 하니까 문 씨가 안 취했다고 술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행이 다른 곳을 가자고 타이르니까 가게를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음식점을 나선 다혜 씨는 근처 다른 음식주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동 과정에서도 문 씨는 행인과 부딪힐 뻔하거나 휘청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옮긴 식당에서 문 씨는 2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이 음식 주점 측은 당시 여성이 많이 취한 것 같았다며 소주 등을 시켰지만 이미 취해서 전혀 못 먹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문 씨는 새벽 2시가 넘어 이 주점을 나왔고 캐스퍼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음주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문다혜 씨가 음주 사고를 낸 캐스퍼 차량, 과태료 체납 이력으로 압류가 걸려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먼저 이전받은 다른 차량의 압류에서 이어받은 대체 압류였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음주교통사고를 낼 때 몰았던 캐스퍼 차량. 이 캐스퍼 차량은 지난 8월 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류는 다혜 씨가 다른 차량을 소유했을 때 과태료를 체납해 대체 압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혜 씨는 캐스퍼 이전에 소렌토 차량을 소유했는데 이 차량 소유 당시 밀린 과태료로 압류가 걸렸고 캐스퍼 차량까지 압류꼬리표가 따라온 겁니다. 소렌토는 아버지 문 전 대통령이 2010년부터 탔던 차량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2022년 5월 16일 다혜 씨 명의가 됐고 올해 4월 다시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캐스퍼 차량과 명의를 맞바꿨습니다. 다혜 씨는 소렌토와 캐스퍼 모두 아버지 차를 이전받아 타온 셈입니다. 그 차량이 아버지가 쓰다가 양도를 한 거다. 네. 그러니까 뭐 맞네. 그냥 계속 지원을 해주네. 예. 이런 저간의 생각을 좀 더 굳혀주는 뭐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다혜 씨는 소렌토를 자기 명의로 이전한 뒤에도 차고지 확보 명령 미행 등으로 3차례 과태료를 체납해 차량 압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음주운전을 한 문다혜 씨를 향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다혜 씨의 처벌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조사받고 그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인이 저지른 사고에 아버지가 사과해야 하냐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과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특정 시점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거라 보는데 지금은 문다혜 씨 자신이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이 먼저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다혜 씨 사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사망한 사고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한 친문계 의원은 채널A에 개인 문제인데 더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부를 바꿔달라라고 요청했죠. 법원은 요청을 받아주면 재판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원지법에선 대북 송금 사건,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은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 기일이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왜 하신 겁니까? 수원지법은 오늘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이 대표 측의 신청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주면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공범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다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수사 기록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유죄라는 편견이나 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재배당 거부 입장에도 다시 한번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이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언대에 섰는데요.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 측 변호인 사이의 설전으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기존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대장동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서 증언대에 선 겁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 대해 유 전 본부장에게 질문을 시작하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이의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검찰 질문에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다거나 유도신문이라면서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한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변호인단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을 향해 증언하는데 방해가 된다거나 공천을 안 줘서 그런지 자꾸 끼어든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유 씨는 과거에도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자기 또 죄를 또 자기의 어떤 허물 같은 거는 전부 다 아랫사람이나 주변 사람한테 다 돌리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변호인을 향해 힘 있는 사람들이 떠넘기기 위해 왜곡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유 씨가 얼굴을 붉힌 채 흥분한 모습을 보이자 재판부가 말리며 잠시 휴정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 신문 내내 자료만 들춰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르면 이번 주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 무조건 감싸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 당초 김 여사 불기소 쪽으로 기울었다던 검찰, 막판 변수에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처분이 임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김 여사를 주가 조작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할지 밝힐 전망입니다.
원래 불기소 처분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검찰이 고심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재판에서 전주 손모 씨가 시세 조종 거래에 참여한 걸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검찰 조사 때 김 여사가 자신이 직접 매도 주문을 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주가 조작 관련자들과 무관한 거래라는 게 김 여사 측 입장이지만 수사팀이 시세 조종 관여 행위로 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일 김 여사 계좌에서 도이치 주식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왔는데 법원은 앞서 이 거래를 통정 매매, 주가 조작으로 봤습니다. 일방적으로 감싸는 듯한 모습도 장관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당사자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감사하지 않습니다. 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의도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가 기소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없이 결론 내릴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에 국민의힘 친한동훈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경우 이 봐준다는 여론 압박에 특검을 막을 수 있겠냐며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불기소할 경우 최상병 때처럼 제3자 특검법을 내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친한계 내에선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제3자 특검법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경우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중입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검찰이 무혐의를 낼 경우 김 여사만 봐준다는 여론을 막아낼 수 있겠냐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여당의 반란표로 무자비한 민주당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한계 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요구를 막으려면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통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기소를 하면은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든다. 방어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가 생긴다.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도 김 여사 특검을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실에도 이런 여론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친윤계에서는 김 여사의 무혐의 처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중진들은 한 대표도 똘똘 뭉쳐 대응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 열린 권익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하자마자 3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사건 때문이라는 이 정승윤 부위원장의 발언이 시작이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부패방지국장의 사망 책임을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담당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정승윤 부위원장 발언 때문입니다. 고인이 헬기 사건으로 매우 힘들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안이고 야당 의원들 전부 고소 고발 다 할 것이다 말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국감은 시작 30분 만에 중단됐고 그 후에도 삿대질과 고성은 계속됐습니다.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헬기 특혜사고 이해충돌자예요. 내가 무슨 이해충돌자예요? 테러 사건이지 그게. 오후 회의 재개 후에도 책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헬기를 불렀던 그 사건이 부당해서 힘들었다는 취지였나요? 아니면 다툴 만한 사안도 아닌데 업무가 과중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취지였나요? 그렇습니다. 뒤에 그런 사건들이 다 가중해서 힘이 들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닥터 헬기 특혜 결론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물타기를 위한 것이었다며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권익위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당사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의 인터뷰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자, 배후에 대한 당 진상조사가 시작됐죠. 김 전 행정관은 한 대표를 공격하는 내용의 그 의혹을 당내 투게더 포럼 모임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친윤계 모임으로 꼽히는 모임인데요. 한동훈 대표에게 미안한 마음도 전했지만 당이 이슈를 키우는 데는 반대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동훈 대표 당비 횡령 의혹을 서울의 소리에 사주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출처는 전당대회 당시 국민의힘 원외 인사 중심 투게더 포럼에서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전이었죠. 그 투게더 포럼인가? 그 모임에서 여러 명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상 기억을 지금 못합니다, 지금. 투게더 포럼은 김기현 전 대표의 전당대회 때 캠프 출신 인사들이 올해 조직한 모임입니다. 당내 친윤계 모임으로 불렸는데 지난 7월 행사엔 한 대표를 제외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3명이 모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무릎을 꿇었다는 본인의 통화 녹취에 대해서는 비유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뭐 실제로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한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그 말의 비유죠. 공개적으로 나갈 거란 생각은 안 했잖아요. 사적 대화니까. 예. 정말 제가 좀 미안한 일이 됐죠. 오늘 장동혁 최고위원이 나경원, 원희룡 캠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그 후배한테 좀 유세 좀 들라고 좀 과장되게 서로 얘기하고 뭐 이러다가 그냥 알았던 일인데 뭔 그 원희룡 캠프고 무슨 나경원 캠프고 뭔 그렇게 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렇게 소모적으로 나 하나 잡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투게더 포럼 측은 친윤만 있는 모임은 아니라며 김 전 행정관이 들었다는 의혹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길을 걷다가 떨어진 전깃줄에 감전되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주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 휘청거리더니 머리를 만지며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되돌아와 남성 상태를 살핍니다. 잠시 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전신주에 매달린 전선이 남성의 머리를 덮치면서 그만 감전된 겁니다. 얇은 선 말고 제일 두꺼운 선이었는데 전신줄이 끊어지면서 탕 하고 맞았어요. 머리는 탕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40대 남성은 온몸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발가락에도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감전 충격에 기절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른쪽 다리에 전선이 닿았는지 해가지고 그쪽에 해가지고 화상이 있는 상태라고 확인된 내용이긴 하거든요. 목격한 단계나 본인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은 전신주에 매달린 220V 저압선이 끊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압선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전선하고 전선 바로 밑에 또 CCTV를 고정하는 와이어선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마찰로 인해서 그런 건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한전 관계자를 불러 전깃줄이 끊어진 원인과 함께 관리 부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킥보드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는데요. SUV 운전자와 킥보드 운전자 모두 무면허였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킥보드 한 대가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환한 불빛과 함께 SUV 차량이 나타나더니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킥보드를 치고 지나갑니다. 킥보드에 타고 있던 여성 2명은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20m가량을 날아갔는데요. 사고 충격에 킥보드는 부동강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10대 여성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늦은 밤이어서 신호등은 황색 전멸등으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주변 보행자나 차량을 확인한 뒤 지나가야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를 냈습니다. 저기는 큰 도로잖아요. 전변도로라 좀 많이 좀 세게 좀 달리는 편이에요. 많이 위험하죠. 왜냐하면 차들이 너무 세게 달리니까. 경찰 조사 결과 SUV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인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킥보드 운전자 역시 면허가 없었습니다. 2명이 킥보드 한 대를 타고 있었고 안전모는 쓰지 않았습니다. 전멸이니까 이제 뭐 조심하면서 들어갔다고 하죠. 이제 킥보드도 이제 원동 이상 장치 면허가 이제 필요한데 운전한 친구는 이제 무면허 운전이 되겠죠. 경찰은 SUV 운전자를 입건하고 킥보드를 탄 여성들에겐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중고차 매매 단지를 턴 외국인 3명이 구속됐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외부에 세워둔 차 가운데 문이 안 잠긴 차를 노렸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길을 걷던 남성이 어디론가 들어갑니다. 잠시 뒤 전조등이 켜진 차량 한 대가 골목길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10대 외국인 남성이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겁니다. 훔친 차를 판매하려고 인천의 한 모텔에 세워놓습니다. 엿새 뒤 이 차량 옆에 나란히 주차하는 검은색 차량, 마찬가지로 훔친 차량입니다. 피해 차량은 중고차량 매매단지에서 판매용으로 보관해오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외부 주차장으로 옮겨둔 차량이었습니다. 이게 또 내부에 힙 따로 보관함이 있다거나 뭐 비밀번호 이런 번거롭다 보니까 안에 두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일당은 문이 이렇게 열려있는 차량을 노렸는데요. 이 가운데 열쇠가 들어있는 차량에 시동을 걸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일당은 같은 국적의 선후배 관계였는데 중고차 판매 일을 하는 20대 외국인이 훔친 차량의 판로를 물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뭐 등록된 차든 등록이 말소된 차든 또는 뭐 불법 유통되고 있는 차든 차를 가지고 오면 재판매를 해주겠다라고 범행을 제안을 합니다. 경찰은 외국인 남성 3명을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엔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그 인간들이라는 막말로요. 박수혜 기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국방종합대학 창립 기념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설 과정에서 우리 국군의 날 행사를 재차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적대감까지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괴뢰, 온전치 않은 사람 등 나흘 전에 이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 인간이 핵 보유국의 문전에서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을 운운했는데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의혹을 사기가 쉽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핵억제 임무를 맡은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 창설을 언급하며 적들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두 국가론 선언을 재확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기조를 메시지화시켜서 말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미국 대선 이후에 협상 구도를 형성하는 과정에 한국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라는.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도 쓰레기 풍선 약 100개를 살포해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약 60개가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26번째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위해서 현금 뿌리기에 나섰습니다. 한 명당 우리 돈 6만 원가량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무슨 일인지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Fight, fight, fight. Vote, vote, vote.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이번엔 현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만든 트럼프 후원 단체인 이른바 슈퍼팩에 청원 동참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 서명한 사람에게 1인당 47달러, 우리 돈 약 6만 3천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47달러는 이번 대선에서 47대 대통령이 탄생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100만 명 참여를 목표로 한 머스크로선 최대 우리 돈 600억 원이 넘는 돈을 써야 합니다. 미국 연방법상 투표하도록 돈을 주는 매표 행위는 불법이지만 청원 서명 과정에서의 현금 지급은 제외돼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청원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경합주 유권자 정보 수집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행성 조장 등 비판도 제기되지만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에 사활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All in. I mean, there may be some, in the hopefully unlikely event that he loses, there may be some vengeance on me.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이날 불법 이민자를 향해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How about allowing people to come through an open border, 13,000 of which were murderers? You know, now a murderer, I believe this, it's in their genes. And we got a lot of bad genes in our country right now. 현지에서는 트럼프 측에 대선 막판 표몰이를 위해 막말 등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한국계 최초로 미 연방의회 상원 입성을 노리는 앤디 김 하원 의원. TV토론 도중에 경쟁 후보가 휘청거리자 이때 보여준 인간적 면모가 화제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민주당 후보로 이민 2세대인 한국계 미국인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출마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도중 공화당 후보가 발언을 하려다 갑자기 멈칫합니다. In a sensible way. 서 있기조차 힘든 듯 발언대를 붙잡고 비틀거립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김 의원도 놀라 달려옵니다. You okay? Are you okay? 결국 토론은 중단됐고 8분 뒤 재개됐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바쇼 후보는 뇌전증이나 당뇨병 치료를 받은 적 없다며 건강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I got so worked up about this affordability issue that I realized I hadn't eaten so much food today. 유권자들은 김 후보의 행동에 배려심이 많고 봉사하는 리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의사당 난입 사태 때도 묵묵히 청소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미 상원은 2년마다 지역들이 번갈아가며 선거를 치르는데 올해에는 뉴저지를 포함한 33개 주가 다음 달 5일 미 대선과 함께 선거를 치릅니다. 3선 하원 의원인 김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계 최초로 상원 의원이 됩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을 넘겼습니다. 시장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는데요. 경영진이 내 책임이라며 이례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79조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9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못해도 10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대했던 시장의 보수적인 예측마저 빗나간 겁니다. 주력인 범용 D램 판매가 저조해진 데다 성과급 지급 등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탓입니다. HBM이 엔비디아 콜을 못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실적 개선이 안 된 것 같고요. 파운드리도 이제 적자 폭이 지금 어느 정도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부진한 실적에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한때 5만 원대를 기록했는데 이번 달 들어서만 세 번째 5만 전자입니다. 실적 발표 후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끄는 경영진에 있다며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제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CEO가 실적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위기 극복을 위해 기술 경쟁력 복원과 조직 문화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파운드리 사업 성장을 갈망하고 있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대한항공과 통합을 앞둔 아시아나항공, 통합 전에 남은 마일리지를 서둘러 쓰라고 고객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무려 1조 원에 이르는데 정작 쓸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구매가 가능한 쇼핑몰입니다. 대부분 품절로 살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일리지 쌓지 말자는 글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만료되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찾아보지만 엄두도 못 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앞두고 아시아나가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사용처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초 이마트, CGV 등 마일리지 주요 사용처와의 제휴를 중단했습니다. 올해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사라질 위기인 겁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올 상반기 기준 1조 원에 육박합니다. 대한항공과의 통합 후 마일리지 가치 산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두 항공사가 합병된 뒤 아시아나의 마일리지가 얼마나 남을지 알 수 없어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통합되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그 제대로 다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서. 아시아나항공 측은 채널A에 판매 수량과 품목을 확대해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쇼핑 위주의 저품질 여행 상품인 일명 뺑뺑이 관광. 이걸 하려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게 아닐 텐데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이전부터 악명 높았던 이른바 뺑뺑이 관광. 화장품 가게와 헛개 판매처에 이어 긴 박물관에도 들립니다. 이후 명동과 동대문 등 시내 면세점들을 밤늦도록 다닙니다. 명소를 찾는 대신 쇼핑 위주의 관광을 하는 건데 지금은 어떤지 다시 가봤습니다. 서울 마포의 인삼 판매점 앞.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줄이 가게로 들어갑니다. 这个是韩国大韩民国的国旗。对正面的质量上面的话，你放心，退完税以后大概3300左右。 1시간 쇼핑이 끝나자 관광버스는 30분을 달려 건강식품 전문점에 도착합니다. 면세점 2곳과 화장품 판매점을 더 들르고서야 하루 일정이 끝납니다. 不是整天，就是今天一整天，就上午的那3个地方，我们就是特别想去。对对对。然后下一个就是这里，然后是明洞的那个另外一个免税店。 4박 5일 일정 중 셋째 날인 이날 들른 쇼핑센터만 5곳. 관광 명소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主要是吧，感觉好像有点不美，就说不过去的那种感觉。关在一个房间里面，然后很多他们的牌子，关在一个房间里面。对，因为我们会怀疑他的那些东西是不是韩国人真实在用的。 쇼핑센터 주변도 골머리를 앓습니다. 관광버스와 관광객이 대거 몰려 각종 민원을 유발하는 겁니다. 도로변엔 이렇게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무색할 만큼 도로 한가운데에서는 불법 주차된 관광버스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구역인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뺑뺑이 관광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여행사와 가이드가 쇼핑 수수료로 이윤을 남기는 수익 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채널A가 입수한 가이드 수수료표입니다. 매출 1,500달러,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을 달성하면 25,000원, 매출 1,300만 원은 30만 원을 쇼핑센터에서 수수료로 받습니다. 기사님들한테 5만 원씩 하루에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구린 모텔 잡아도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30만 원, 40만 원을 마이너스로 해갖고 진행을 해요. 서울시는 현장 검증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뺑뺑이 관광 상품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와 상대국 대사관에 판매 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다 보니 완전한 근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내일이 한글날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말 세대 차이를 넘어 세대 간 장벽이 생길 정도입니다. 기성세대들에게 신조어는 외계어고 이 학생들은 설마 모를까 하는 한자어나 관용구에 고개를 젓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한 자릿수 모집을 의미하는 문구의 뜻을 중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안 한다는 거죠. 모집을 안 한다. 다른 단어도 생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뜻 같아요? 금일, 대충.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야. 쉬는 날. 금일, 오늘. 야 맞아, 금일 오늘.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뜻은 아무도 맞히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볼 게 많다. 좋은 물건이 많이 나왔다. 시장이 나쁜가. 초중고 교원 5,800여 명 중 91.8%는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욕을 한다더라. 족보를 족발보쌈 세트로 알고 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중장년층들은 1020 세대에서 주로 쓰는 신조어가 낯설기만 합니다. 럭키비키가 어떤 뜻일까요? 자기 말의 별명을 이렇게 뒤에다 붙인다든가? 맛꿀맛. 모르겠어요. 그것도 맛 좋은 꿀.
잘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글자는 한국글인데 뜻은 한국글이 아니라 말이에요. 언어 습관이 세대 차이로 이어지면서 소통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교통사고가 많기로 악명이 높은 서울 영등포 로터리가 바뀝니다. 48년 만에 고가 도로를 철거하고 교차로를 단순하게 바꿉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1976년 산업화 시기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지은 서울 영등포 로터리. 이 입체 교차로가 개통돼 인천, 수원, 영등포 도심, 김포 지역 등 9개 방면에서 밀려드는 차량들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게 됐습니다. 48년이 지난 지금 이곳 영등포 로터리는 교통사고와 차량 정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고가차도와 6갈래 교차로가 위아래로 얽힌 구조가 오히려 통행에 방해가 된 겁니다. 한때 전국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저 여기 사고도 한번 났었어요. 여기서 나오는데 저기서 진입하는 차들이 막 꼬리 물게 하고 밀고 나오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막 여기 차선이 다 막혀요.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대대적인 구조 개선 작업에 들어갑니다. 고가 차도를 철거한 뒤 현재 6갈래인 입체 교차로를 5갈래 평면 교차로로 바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새로 생기는 공간에는 공원을 조성합니다. 철거가 시작되는 25일 밤 11시부터 고가차도 진입은 전면 차단됩니다. 서울시는 경인로와 영등포로 등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변 도로로 우회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 산업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싱가포르는 귀빈을 모실 때 난초에 이름을 붙여준다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 이름을 딴 난초 명명식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싱가포르 총리 부부와 보랏빛 꽃이 만개한 난초 앞에 섰습니다. 이 난초의 이름은 우리 대통령 부부의 이름을 딴 윤석열, 김건희 난초입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환영과 예우의 뜻으로 새롭게 배양한 난초에 귀빈의 이름을 붙여주는 난초 명명식 행사입니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를 찾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난초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첨단 산업으로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Our two countries have many things in common. We were both Asian tigers. 싱가포르는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핵심 파트너입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유일한 전기차 제조 공장인 현대자동차 혁신센터를 시찰했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이곳은 AI와 로봇이 차량을 제조하는 미래형 공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후 양국 기업인들과 함께 타르만 싱가포르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있는데요. 배지와 배지가 붙었어요? 네, 금 배지를 단 국회의원과 별 배지를 단 장군이 오늘 국감에서 붙었습니다. 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계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있죠. 살벌한 신경전 벌어졌습니다. 방첩사령관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소속 지금 국방부 장관의 지휘 통제를 받죠? 그렇습니다. 왜 자료 요구에 대한 일체 답변을 안 줘요? 저희는 정부 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온 건 아니 잠깐만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보위에서는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고함을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의원님 왜 고함을 주십니까? 한반도 물러서진 않습니다. 네, 이 신경전이요. 국감 내내 계속됐습니다.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한민국 정치검찰 닮았습니까? 장관께서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 하는 거 보면은 전두환 차지철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세가 넘쳐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데요. 네, 급기야 김 장관이 여사령관을 옹호하면서요.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군복 입으신 분이 나와서 저렇게 국회의원들한테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장에서 저는 병신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요. 김 장관, 야당의 반발에 표현이 과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요. 여긴 법사위입니다. 공무원 기강을 잡아요? 네, 국감장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보통 기관장이 그 질의에 답하죠. 기관장 대신 질문받은 공무원들 답변 제때 못하면 기강 잡기 첫 타깃입니다.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법무부 차관 선거 중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왜 답을 못해요? 자, 다음. 잠깐만요. 다른 중계. 김석우 차관 안다 모른다도 아니고 답변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왜 버텨요? 답변을 싫어도 안 된다고만. 차관이 뭔데 답변하네요? 뭐하러 앉아 있어요? 답변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해를 하셨다면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순발력도 필요해 보여요. 그래도 어쨌건 거부한 건 아니다. 오해를 풀었겠네요. 아닙니다. 오해를 풀겠다는 저 답변이 오히려 화를 불렀습니다. 말씀 참 잘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면 참조하겠다고요? 저 따위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양쪽 다 자제하시고요. 뒤에 있는 직원들도 웃고 이사장 뒤쪽에 앉아 계신 분 계속 눈에 거슬려요, 제가. 저 불똥이 앉아있던 직원들한테까지 쳤네요. 네, 어제 과방위 국감 현장에서도 뒤에 앉아있던 공무원들 우르르 일어나는 일 있었죠.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에 파견된 공무원 17명을 한 줄로 세워서 여러분은 정권의 도구로 일하고 있다며 비판한 건데요. 여당에선 모욕적 갑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기 또 과방인데요. 1분 만에 뚝딱 뭘 할까요? 네, 인공지능 활용해서 이 이미지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먼저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미국 유명 프로레슬러이자 배우 드웨인 존슨으로 변신했습니다. 몇십 초 안에 제가 얼굴이 바뀝니다. 그게 상의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네, 무슨 영화인가요? 네, 오늘 이정헌 민주당 의원도 유명 영화들에 출연해봤다면서 주인공 얼굴에 자신 얼굴 합성한 영상 공개했습니다. 저기 또 누군가요? 네, 저 의원은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딥페이크 기술로 손쉽게 신 의원의 20대 당시 영상을 만들어냈다는 건데요. 딥페이크 기술 이렇게나 발전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저렇게 쉽게 딥페이크를 할 수 있다, 악용하면 큰일 난다 이런 걸 얘기하는군요. 맞습니다. 이 여러 상임위에서 딥페이크 범죄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죠. 곳곳이 정쟁판이 되고 있는 국감, 서로가 더 나은 대책으로 맞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잇따른 졸전으로 월드컵 예선 탈락 위기에 몰린 중국 축구대표팀. 급기야 전세기를 반납하고 일반 여객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싸늘하게 돌아선 팬심을 돌릴 수 있을까요? 문예빈 기자입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위해 상하이에서 호주 애들레이드로 출국합니다. 그런데 일반 여객기에 탑승해 이코노미석에 앉습니다. 평소 같으면 컨디션 등을 고려해 전세기로 편히 이동하지만 연이은 졸전과 패배로 비판 여론이 거세자 자진해서 전세기 이용을 포기한 겁니다. 선수들은 아기 우는 소리에 졸린 눈을 비비며 16시간을 비행해 경유지인 호주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현지 중국인 남성이 대표팀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느 학교 학생들인지 물어보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전세기까지 반납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就把它当成体能训练了，我觉得都挺好。如果可能的话，游泳游过去都行。 중국은 최근 월드컵 예선에서 일본과 사우디에 2연패를 해 본선 진출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作为队长，作为一个老队员吧，作为一个门将，那我有不可推卸的责任。 같은 조 최하위권인 중국과 호주의 경기는 현지 시각 10일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절기 할로윈 오늘 계절을 잊은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긴 여름을 보낸 후 볕을 많이 보고 바람을 잘 통하자 잎이 떨어지며 꽃이 핀 겁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 제주에만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0도 정도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 내륙과 호남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영남 해안 지역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이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낚시 계획하셨다면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 서울과 강릉 14도, 부산 17도로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최고 기온도 서울과 부산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강원 동해안은 오늘보다 4도 높겠습니다. 이번 주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다음 달이면 임기 후반기에 들어섭니다. 연금, 노동, 교육, 의료까지 개혁 과제가 태산인데 이 공천 개입 의혹에서 시작된 폭로가 연일 터지면서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빨리 해명하고 매듭 지어야 합니다. 이제 임기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결자 해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